오늘은 정조와 수원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옛날 조선 이야기, 정조와 수원화성. 정조는 누구인가? 조선의 22대 왕, 1752년에 태어나셨고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는데요. 변화를 추구하고 조선을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것을 늘 받아들였습니다. 지식이 많고 학문사랑도 지극하였는데요. 늘 공부를 한 나머지 무릎이 해지고 무릎이 구멍이 날 정도로 늘 학문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예 역시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데요. 말타기와 활쏘기에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50발 중에 49발을 명중시켰고요. 한 발은 너무나 겸허한 나머지 한 발은 일부러 안 맞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효심이 지극하셨고요.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셨다고 합니다. 효심과 백성에 대한 사랑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성의 정치적인 힘을 화성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강력함을 수원으로 옮겨서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굉장히 지극하였는데요. 사도세자의 묘지를 화성으로 옮김으로써 그곳에 강력한 수원화성, 군사도시를 세워 아버지의 위세를 세웠다고 합니다. 민본주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주어서 수원 화성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했고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수원 화성을 세움으로써 백성의 안전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학사상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실학사상은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말하는데요. 이 실학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원화성의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가장자리 길이, 성곽 길이가 무려 5.74km인데요. 대략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높이는 4에서 6m가량이 되고요. 보통 어른 키로 한 4사람 정도 길이겠지요. 그리고 수원화성은 4개의 문이 있는데요. 창룡문과 장암문과 화서문과 팔달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암문은 북쪽인데요. 다른 성과 달리 수원화성의 장암문은 바로 정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한성에서 화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북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암문을 정문으로 해서 팔달문 남쪽보다 조금 크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산 정약용은 실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였는데요. 정조의 명령으로 수원화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또한 거중기와 농로를 발명해서 수원화성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거중기와 농로는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과 조선과 중국 성곽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현대적인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거중기와 농로, 수원화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계인데요. 자, 거중기와 농로는 실학사상이 담긴 발명품 거중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에는 화성과 관련 자, 여기는 수원화성박물관에 있는 거중기와 농로를 딱 보여주는데요. 자, 거중기 덕분에 화성을 건설하는 동안 인력을 아끼고 10년을 걸릴 공사를 2년 10개월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거중기로 무거운 물체를 수월하게 다루어서 사고율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수원 화성박물관에는 그 당시 쓰였던 농로도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농로는 거중기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한 기구다. 긴 장대 끝에 도르래를 달고 끈을 연결하여 돌을 높이 들어올리는데 높이가 11m에 이른다. 수원 화성 축조에 사용한 이후에도 각종 궁궐공사에 유용하게 활용됐다. 자, 지금 잘 보았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거중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이고요. 농로는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거중기와 농로는 다산 정약용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수원 화성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파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원 화성이 이렇게 많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복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 덕분인데요. 자, 이 책에 대해서도 잠깐 유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성역 의궤에 있는 바로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과 그리고 무슨 자재로 사용했고 몇 개의 돌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몇 사람이 동원이 돼서 이 수원 화성을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은 화성 성역 의궤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모습 사진입니다. 팔달문, 동부 공심동 등 이렇게 사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상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수원 화성이라는 뜻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1997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보물이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어떻게 수원 화성은 10년이 아닌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을까요? 바로 정조 임금의 굉장히 현명함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먼저 옛날에는 다 똑같이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 똑같이 임금을 주었지만 보다시피 일한 만큼 품삯 주기, 새로운 임금 지급법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식 거중기와 농로, 아까 보여주었던 거중기와 농로, 그리고 이거 유형거, 약간 리어커와랑 비슷하죠? 유형거 기계를 사용해서 굉장히 빨리, 쉽고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원이 상업도시여서 배달이 잘 되어서 벽돌이나 자재나 수원 한 화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조달이 되게 쉬워서 금방금방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북 공심돈.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방어용 시설인데요. 이게 수원 화성 곳곳에 있었는데요. 자,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 네모난 구멍이 바로 화포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네모난 곳에서 화포 공격을 하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자, 윗부분을 자세히 줌으로 크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안전하게 화포를 쏠 수 있어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화포가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어용 시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원화성, 수성화성이라고 쓰였네. 수원화성입니다. 정조의 말씀, 수원화성 완성 후. 자,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원화성이 완성이 된 후 1번 웅장하고 미려함이 적군을 두렵게 하니 고금의 아름다운 것을 화성에 모두 갖추도록 하라. 집집마다 부자가 되도록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행복하도록 하라. 굉장히 마음에 닿는 이야기죠. 정조는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미적 감각도 있었고요. 이런 화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수원화성 4계문을 배웠으면 그러면 서울의 4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왜 세워졌을까요? 네, 대략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모든 fortress, 이런 화성 그리고 이런 성곽들은요 다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하기 위해서 만든 성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조와 수원화성 이야기를 저는 만화로 한번 보고 싶어요 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원화성은 조선을 뒤흔든 한 남자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한 남자의 꿈이 누구일까요? 바로 정조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정치 싸움에 얽혀 기주에 갇혀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는데요. 그런 정치에 얽혀서 귀주, 네모난 그 나무 상자 안에서 거의 열흘 동안 굶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이시죠. 이 슬픔을 딛고 열심히 노력한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뒷바라지와 더불어 1776년 비로소 왕이 됩니다. 네, 정조는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원 화성도 만들고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에 의해서 이 거중기 설계도도 만들고 조선 최초로 거중기를 발명해 공사에 사용합니다.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장치입니다. 자, 거중기는 작은 힘을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드는 장치입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품삯을 주어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자, 여기 열심히 일하는 백성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돈을 더 주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덜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요. 그래서 10년이 2년 9개월로 단축이 되어서 수원화성은 일찍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행정이 도입된 수원화성은 당초 10년의 예상과는 달리 2년 9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화성을 상공업 도시로 만들어 자, 여기 화성 안에 상공업 도시, 말하자면 시장, 마켓, 그로서리 마켓,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공업을 도모해서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잘 활성화해서 부유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활성화시킵니다. 당시의 활발한 소거래가 오늘날 수원갈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정약용이 거중기와 농로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만드는데 수원화성을 세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은 4개의 문이 있는데요. 장안문 북쪽, 창룡문 동쪽, 팔달문 남쪽, 화서문 서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원화성이 복구될 수 있었던, 완벽하게 옛날과 같이 똑같이 복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화성 성역 의궤, 수원 화성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상세히 설명된 책으로 인해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정조와 수원 화성, 옛날 조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